찡교수가 알려줄게. 오늘 알려줄게. 수기하는 방법의 맥을 알려줄게. 내 말 잘 들어봐. 알았지?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맥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몸에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1번, 혈액순환. 혈액순환이라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죠. 시스템적으로 피가 돈다는 것은 나를 스스로 살리겠다는 에너지가 도는 거죠. 일단 피를 돌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혈액순환과 연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의 어떤 흐름, 아니면 요게 마이오파시아라는 개념을 씁니다. 마이오파시아라는 개념으로 근근막의 개념을 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경이라고 하는 조직적 시스템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개를 가지고 뭘 봐야 돼? 고객이 얘기하는 거를 딱 들어야 돼. 어깨가 불편해서 팔이 안 올라가요.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려요. 제가요, 무릎이 아파서 걸을 때마다 삐끄덕거려요. 등등 자기 얘기들을 합니다. 고객은 자기 얘기를 해요. 왜?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어도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거고,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는 원인을 생각을 하죠. 항상 그러죠. 총알이 떨어진 자리가 원인 자리가 아니야. 방아쇠를 당긴 자리가 있고 총알이 떨어진 자리가 있는데, 고객은 총알이 떨어진 자리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저 사람을 좋아지게 하려면 첫 번째, 피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에게 불러줬던 수없이 많은 노래 들어보셨나요? 8대 키워드. 그 8대 키워드가 8가지 키워드를 계속 불러줍니다. 자,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들어만 보세요. 우리 몸 수기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세 번째는 남녀, 준비가 먼저네. 수기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복식호흡 시키자.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 1번 관리로 3초의 균형, 8가지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면 당신은 수기왕. 이렇게 되는 거죠. 8가지 키워드 중에서 나오는 단어가 복식호흡이라는 단어도 한번 나와야 돼. 또 복식호흡. 그럼 복식호흡과 연관되는 것이 어디냐면 횡격막이에요. 또 중력선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중력선. 그 다음에 근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량이라는 단어도 나와. 나는 이 모든 단어를 가지고 고객한테 계속 입력을 시켜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식이 작으면 고객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지식이 많으면 고객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힘을 써서 기술적으로 테크닉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케어할 때 마사지로 갈 것이냐 케어로 갈 것이냐가 있어요. 그냥 마사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을 1시간을 돌려놓거나 1시간 반을 돌려놓고 그 시간 동안만 계속 문대고 비비고 또 문대고 비비고, 이거는 그냥 마사지죠. 그렇게 하는 관리는 의미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오늘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케어의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성적으로 아프게 되면 일단은 호흡 자체가 복식호흡이 안 됩니다. 만성질환 고객들은 왜 배가 올라가는 복식호흡이 안 될까? 근데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복식호흡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호흡이 돼요. 왜? 몸의 시스템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식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성 고객 환자들은 이 복식호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식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횡격막의 기능적 요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횡격막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시켜주면 내장기들의 움직임이 활성화가 되고, 내장기들의 움직임이 활성화가 되면 호흡과 혈액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횡격막을 지배하는 것, 또 뇌에서 내려간 시스템도 원활화되고, 또 하나는 발목이 굳어가요. 만성질환 환자들은. 왜냐하면 이 발목은 균형 감각과 더불어 손해에 비유합니다. 손해. 균형적 요소와 움직임에. 그리고 목은 내가 고개를 움직여주는 요소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닭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얘를 막 흔들어도 절대로 고개는 정확히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딱 앞에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를 통해서 몸의 균형 감각을 잡는 거거든요. 통증이 오게 되면 몸에서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고객이 오게 되면 목을 풀고 복식호흡, 특히 복식호흡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배에다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1분에 8번 정도의 복식호흡을 시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몇 번? 8번. 1분에 8번 정도의 복식호흡을 시키게 되면 배에서 일어나는 호흡 자체가 횡격막하고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두개골의 움직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럼 두개골은 1분에 8번 정도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뇌와 뇌촉색들이 흐름이 좋아지면서 몸에 회복적 시스템이 작동돼요. 근데 봐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졸려. 배가 고파. 화장실 가고 싶어. 이 대부분의 문제가 일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있어요? 밥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잠 안 자는 사람 없죠.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일정한 사이클의 시스템대로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 몸에 문제가 오면 이게 깨져요. 이거 뭐라 그래요? 자율신경이 깨진다라고 해요. 자율이란 단어는 뭐냐면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얘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밤 되면 졸리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 되면 눈이 떠지고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이건데 통증이 오면 얘가 깨져. 근데 얘가 어디서 가냐는 거예요. 얘가 뇌에서 가냐는데 시상하부라는 것에서 가냐는데 이 시상하부는 뇌촉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왜? 맥락총이라는 곳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뇌촉색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되게끔 되는 것이 결국 복식호흡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만성 질환 환자들,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생리통이 있어요, 근종이 있어요 등등 어떤 질환이 오든 간에 첫 번째 복식호흡을 해줍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마사지를 해주든지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이따가 어깨를 잘 하신다 했어요. 어깨 아픈 사람, 또 무릎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분명히 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 신경적 요소가 근육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걸 오늘 공부할 겁니다. 허리 아플 때는요, 허리는 포인트요, 목은 각도요라고 해서 공식을 먼저 줍니다. 어깨가 아프면 극상근이고 치료는 소원근이라고 제가 공식을 줄 거예요. 그러나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먼저 시켜봐요. 공식대로 되는 대입이네. 이거는 쉬운 케이스야. 근데 공식을 대입해도 안 맞아, 이게. 공식을 아무리 대입해도 안 맞아. 이거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정원 원장님 그 얘기했어요. 공부를 할 때 일정하게 원리를 가지고 수기를 하다가 이게 분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풀 때 수학의 공식을 대입시키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듯이 수기에도 일정한 법칙과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에도 깊이가 있고 움직임이 있어. 우리가 천층, 심층, 최심층이라고 하는 근육에 막이 깊이가 있죠. 나는 이 사람을 좋아지게 하려면 심층을 자극 줘야 돼. 심층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니까 나는 심층에다 자극을 줄 거야. 그러면 심층이 어딘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근막을 끌고 와서 케어해서 소통시킬 거야. 근막을 모르면 또 의미가 없죠. 또 하나는 어깨는 메이저 근육과 코어 근육이 있어요. 메이저 근육은 대흉근, 대원근, 광배근이고 코어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각, 하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못 알아들으면 내가 아무리 지금 알려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체험가사 2급 들어오면 막 쓰는 것부터 먼저 수치해. 왜? 아니 미적분을 풀려면 구구단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구구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적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돼. 내 위치가 근육을 최소한 20-30개 정도는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정경 12경맥의 경락에 12개 경락과 기경팔맥의 인맥동맥 14개의 경락을 의미를 아는지, 그 중에서도 간경락, 위경락, 비경락을 뽑아다가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3만 가지 질환을 몰라도 되지만 50가지 질환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거 모르면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안 되면 거기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고객을 대할 때 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와, 들린다. 저 어디가 아픈지 알겠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만 오면 속으로 쾌재로, 아싸. 왜? 자신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습 복습하고 학교 가면 재밌잖아. 공부를 이해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끔 고객이 와서 막 여기 아프다 그러고 속으로,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만져드릴까요? 가서 그냥 그 부위만 계속 문대고 비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그래 피를 돌게 하자. 피를 돌게 하고 근막의 흐름의 시스템을 돌려주고 신경체 요소의 원인 뿌리로 가자. 자, 목이 이 사람이 이렇게 굽었대. 그럼 나는 저 사람 목이 일자목에서 거북목인 건지 버팔로 증후군을 넘어갔는지 봐야 돼. 자, 일자목은 목이 일자고 거북목은 목이 휘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버섯 증후군하고 버팔로 증후군은요. 얘네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뭔가 노출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항생제나 진통제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은 뒤에가 튀어나옵니다. 버섯처럼. 버팔로 증후군은 일반적인 목 디스크, 목에 알고 있는 거북목하고 틀려요. 그냥 목의 각도가 틀린 사람하고 튀어나온 사람은 시스템적으로 틀리단 말이야, 내 말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똑같이 목 잃어버리잖아. 목이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버섯처럼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었어. 아니면 이 사람 지금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어를 보고 다시 한번 몸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알겠어요? 자, 팔이 저리 돼, 이게. 그래서 여기 아파서 왔어. 그랬더니 이거를 테니스 엘보라고 할지 골프 엘보라고 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등을 눌렀을 때 아파. 이렇게 힘을 주면서 얘는 올리고 아파. 이건 테니스 엘보네. 손바닥을 눌러서 손바닥이 여기 아파. 이거는 골프 엘보네. 어쨌든 팔꿈치의 통증이 어디 풀어야 돼? 사각근, 경추5번, 또 쇄골학은 소흉근. 쉽잖아. 원리를 알면 쉬워. 무릎이 아프대. 무릎이 아프면 첫 번째 대퇴직근이지만 대퇴근막장근과 이 앞에 있는 쿼드리셉스, 햄스트링 머슬하고 대퇴직근에 짧아지는 것은 다리가 외전되면서 큐각이 무너지고 스크루온 무언테가 깨지니까 무릎은 어디부터 잡아야 돼? 위에부터 잡아야 돼. 자궁에 근종이 있대. 자궁 내 혈액순환이 안 되네? 하복부가 차가운 거야? 아니면 천장관절에 자궁과 연관되는 그 신경들이 막힌 거야? 봐야지. 무조건 수술해서 뜯어낼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제 부산에 강의를 갔더니 어떤 분이 발바닥이 아프다고 나와. 족저근막염이래. 근데 차트를 쭉 써보라고 했더니 맨 밑에다가 1년 전에 자궁근종으로 자궁을 드러냈대요. 자궁근종이 자궁암이었나? 근데 이분은 병원에 가서 계속 발바닥만 치료받는데 안 나. 죽겠는 거지. 근데 제가 딱 볼 때는 발바닥이 아픈 게 아니야. 그래서 반대쪽 여기에 전상장골국을 쫙 눌러서 당겼더니 발바닥에 통증이 없어지니까 미치겠는 거지, 이 사람도. 그래서 그날 부산 강의장에 현장에 없었죠. 그날 부산에서 그날 보고 환장한 거지, 사람들이. 왜? 신 교수는 발바닥이 아프다는 저 사람을 반대쪽에 이 뼈를 만졌는데 이게 없어졌어. 원리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흐름을 이해해야 돼. 경락의 흐름과 근막선의 흐름과 통증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이 혈액순환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수기 잘하고 싶죠? 아니, 속된 말로 돈 벌고 싶잖아. 수기를 잘하는 그 다음은 뭐야? 돈 버는 거지. 두 번째, 나는 힘들고 일하고 싶지 않죠. 나는 조금만 노력을 해서도 고객이 좋아져서 고객의 몸이 빨리 낫고 그로 인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값어치로 올려야 돼. 우리는 시드머니라고 하는 종잣값을 써서 나의 이 지식과 실력을 키워나와야지 내 다른 샵은 시간당 5만 원, 10만 원 받는데 나는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는 나의 값어치를 올리는 거죠. 그거 하려면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싫은 고객만 와. 봐봐. 모르는 고객만 와. 계속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끝날 거예요? 나는 남들이 못하는 고객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원리야. 자, 복잡하면 기본으로 가십시오. 복잡하면 백투더 베이직이야.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하니까 그 영어 선생님이 불러서 저한테 중학교 책부터 다시 보래요. 나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학책부터. 그래서 방학 때 중학교 때 책, 영어 책, I am Tom, You are a Jane, He is Mr. Brown. 이거부터 봤어요, 다시. I am Tom, You are a Jane, He is Mr. Brown. 그거 기억나면 That is des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완전 정보 보면서. 근데 백투더 베이직 하는 걸 쪽팔려 하지 말란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다. 모르면 다시 와서 확인해. 어깨에 있는 근육을 모르는데 무슨 어깨 치료 관리해. 어깨 신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죠? 무릎을 이해하고 메니스커스 반월 연골을 모르고 큐각을 모르고 대퇴근막 장근의 그 느낌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무릎을 치료할 거야.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당신들은 현상적 포인트에 빠져서 오류에 범해요. 오류. 그 자꾸 기계만 갖다 대가지고 언제까지 기계만 될 건데. 기계가 또 바뀌는데 그 기계만 계속 살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고객을 케어하는 거 마시면 됩니다. 올 10월에 일본의 우다가 겐치라고 하는 전 세계 근막의 최고의 권위자가 옵니다. 배곡샵에. 그분은요, 샵에 딱 가면 샵에 베드 하나밖에 없어요. 딱 공간 요거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아베 신조 라인에 계신 분들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곳이야. 되게 유명한 분인데 샵은 조그매요. 딱 베드 하나밖에 없어. 기계 하나도 없어. 근데 고객이 계속 50분 단위로 고객이 들어와요. 50분 단위로. 뭐예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장비가 좋다고 고객이 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력이 있으면 맨바닥에 박스 깔고 치료해도 고객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해봐서 답 없어요. 단언컨대 제 것만 가져가셔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제 것만 가져가셔도. 제가 얘기해주는 원리, 제가 해주는 대로만 해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다니까. 왜 저렇게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매달려서 여기 이사와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제가 주는 원리는 한의학적 요소와 양의학적 요소와 그 다음에 해부생리학적 요소와 질환을 섞어서 하나의 단계를 줘요. 그러면 이거를 고객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야? 아니면 관협착증이야? 아니면 전방 분리증이야? 이거 하다가 갑자기 한의학적으로 자선요통, 한요통, 습요통, 어혈요통, 담음요통, 신호요통? 도대체 뭐야? 이렇게 다 가야 된다니까요. 허리가 아파? 나도 아파. 이거 아니고, 나보다 덜 아프네요. 이거 아니죠. 그 사람이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야? 회전근개 파열이야? 한성견비통이야? 습성견비통이야? 봐야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단순하지가 않아. 단 원리만 정확하면 돼. 자, 지금 오늘부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해결할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해결하면서 계속 물어도 볼 거예요. 아십니까? 지금 무릎의 근육이 아십니까? 지금 어깨에 대해서 아십니까? 목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허리에 대한 근육을 이해하십니까? 왜 복부를 만지는지 이해하십니까? 그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부생리학을 이제 해부학을 못 가니까 해부학을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부학 공부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근육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있는 무료 말고 유료로도 찍어서 제가 일정한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기존대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체계적으로 볼 사람들은 보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A4지 꺼내놓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 진짜 근육 몇 개 알지? 나 진짜 경락 몇 개 알지? 나 진짜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한번 정확하게 써보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근육이 만약에 30개 이하도 모른다. 그 다음에 경락을 모른다. 그 다음에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의 흐름에도 그리지 못한다. 입에서 씹고 위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12지장 거쳐서 그 다음에 공장, 회장을 거쳐서 항문 내려가는 과정에서 쓸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간은 어떤 역할을 하고 비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혈액 시스템과 심장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모른다. 오케이. 질환 3만 가지 중에서 50가지 모른다. 그러면 종이 딱 덮어놓고 무조건 나한테 올인하세요. 1년만 미치들이 하시라니까 그러면 당신들 원하는 데 올려줄게. 실력을. 그리고 나서 당신들은 이제 저한테 낫, 삽, 톱 가졌으니까 그때 가서 덤비라니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때 나가다 봤더니 이만한 나무가 와. 그때 또 다시 배우러 와야 돼, 나한테. 일단은 잔가지 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봐봐. 내가 요만한 나무를 떼다가 불을 뗄 수도 있어. 근데 공부하면요, 이만한 나무를 딱 잘라다가 한 번 넣어놓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 근데 요만한 나무 불 때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먹고는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큰 나무 자르는 거 배워야 돼. 그게 뭐다? 남들이 못 고치는 거를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 남들이 분석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저랑 그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사람을 잘 꼬셔요. 여러분들 저한테 꼬심 당한 것 같지 않아? 그치? 막 체면에 걸린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막 갑자기 잘생겨 보이나요? 네. 그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걸려도 저건 아니야. 그거는 절대로 걸려서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귀로 들어오는 말이 내가 여기서 뭉클하고 뭔가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4,000명 이상을 가르쳤어요. 그 백억 졸업시킨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와서 계속 온라인반에서 체험관에서 2급을 듣고 계신 분들, 오프라인반에서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계속 시스템 돌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에서 박사에서 나한테 또 배우는 사람들, 제자반들이 배워서 백어에서 강사가 되신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제 영상 보고 또 먹고 살아가시는 분들 엄청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현장에서밖에 못 줘요. 영상에서 아무리 줘봤자 영상으로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따 이제 영상이 꺼지고 나면 오늘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가려운 그곳을 내가 아주 손으로 긁는 게 아니라 송곳으로 팍팍 긁어줄게. 응? 아예 몸에서 그대로 절대로 상처가 아니라 문신이 되게 만들어줄게. 그 당신들의 몸에다가 신원범을 사겨줄게. 아주 그냥. 그래서 술 먹고 화날 때마다 이 신원범이 글씨가 막 커져. 왜? 딴짓하면 얘가 글씨가 커져. 근데 또 열심히 살면 쑥 들어가.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잘될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 3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원범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으리도다. 원범이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들에게 지식을 내림으로써 당신들이 먹고 살게 하겠노라. 요게 3장 15절에 있습니다. 오늘 그 3장 15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조금 마음이 열렸습니까? 조금 이제 아까보다 얼굴이 조금 풀어졌어요. 실기할 때는요, 냉정합시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굳이 여러분들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안 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려주는 것만 하세요. 자기 테크닉 절대 쓰지 마, 여기서는. 여기서는 제가 알려주는 거 저희가 하라는 것만 해. 꼭 여기 오면 잘난 척 해가지고 쉬는 시간 되면 자기가 뭔가 하고 있어. 저 그런 사람 별로 원하지 않아. 알았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이 원리, 수기의 원리화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까? 네. 할 거예요? 제가 12시간 수업이 한 달에 2번 정도나 한 번씩 꼭 있습니다. 그거랑 CST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무조건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12시간 수업을 먼저 배우고 온라인 반들은 12시간 수업을 무조건 10번 정도 기회가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날 하늘만 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제는 못한다는 말, 안 한다는 말 하지 말자고요. 내 말 알았지? 자, 갑니다, 한번. 신 교수가 알려줄게. 한 번만에 알려줄게. 내 말 잘 들어봐. 믿고 따르고 배우는 자는 얻을 수 있다. 자기 것 내려놓고 제대로 배운다면 당신들은 수기세계의 최고봉이 될 수 있다. 내 말 알았지? 우리 똑똑해지자! 끝! 자, 실기 들어갑니다.